안녕하십니까. 논리와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7급 피센 모의평가 해설 강의 언어 논리 2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다음 글의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물었네요. 기억을 먼저 보시면 이것은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 이것은 가리킨 것이 무엇일까요? 앞문단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1977년 캐나다의 실험에서 연구진은 인공조미료 사카린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밝히려고 약 200마리의 쥐를 사용해 실험했다.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그 활용의 타당성에 관해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투여된 사카린의 양이 쥐가 먹는 음식의 5%로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은 음료수 800병에 해당되는 사카린 양인데 누가 하루에 음료수를 800병이나 마시겠느냐라는 비판이죠. 이거 언뜻 보면 되게 상식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실험 활용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글의 기억을 강화하는 거라는 것은 실험의 활용 방법이 타당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죠. 물론 인간에게 적용할 실험 결과를 얻으려면 인간이 사카린에 노출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여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상식적인 입장인데 그러나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개의 발암물질은 유효성이 아주 낮아서 수천 명 중 한 명 정도의 비율로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발암물질의 유효성은 몸에 해당 물질을 받아들인 개체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개체의 비율에 의존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카린의 양을 늘린 것은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발암물질의 유효성은 발암물질을 받아들인 개체 가운데 암이 발생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카린의 양을 늘려서 발암물질의 양을 늘려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아도 그 피해는 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효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도 관련 모집단이 수천만 명이라면 샘플이 많다면 그로 인해 암에 걸리는 사람은 수만 명이 이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발암물질 효과를 확인하려는 동물 실험은 최소한 수만 마리의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발암물질 유효성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샘플이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샘플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 택하는 전형적인 전략은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고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험 대상의 수를 줄여요. 실제로 모집 가능한 규모로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린다. 바로 사카린의 양을 쥐가 먹는 음식의 5% 수준으로 올린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발암물질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투여한다면 200마리의 쥐 가운데 암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발암물질을 전체 음식의 5%로 늘리게 되면 200마리의 쥐 가운데서도 암이 발생한 쥐의 수는 제법 늘어나게 되겠죠. 발암물질을 늘려서 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면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더라도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카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한 1977년 실험과 그 활용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잘못은 없다.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실험과 그 활용의 타당성에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기를 골라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보기 기억. 인간이든 쥐든 암이 발생하는 사례의 수는 발암물질의 섭취량에 비례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데요.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면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더라도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원 동그라미 기억의 논리를 강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은 옳은 내용이고요.
보기 니은, 쥐에게 다량 투입하였을 때 암을 일으킨 물질 중에는 인간에게 발암 물질이 아닌 것이 있다. 자, 이 실험은 뭔가요? 이 실험의 목적은 인공조미료 사카린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밝히는 거죠. 즉 인공조미료 사카린이 발암물질인지를 규명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쥐에게 다량 투입했을 때 암을 일으킨 물질 중에 인간에게는 발암물질이 아닌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실험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다음 보기 디귿.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 발암물질의 유효성은 몸에 해당 물질을 받아들인 개체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개체의 비율에 의존한다. 근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고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디귿은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더 크다면 가능한 현실적으로 더 적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도 되겠죠. 실험 대상이 적어도 나름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기 디귿은 동그라미 기억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도 틀린 내용이고요. 이처럼 다음 글의 동그라미 기억을 강화하는 것은 보기에서 기억분입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의평가 22번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